엄마의 그 말, 크리스마스에 넌 오지 마가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 그날 눈보라치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나는 7만 달러를 송금하며 전력망을 마비시켰다. 그 집, 우리 집, 아니 이제는 적의 성체가 된 그곳의 모든 불빛을 꺼뜨리기 위해. 세상이 나를 배신한 대가로 나는 크리스마스를 영원한 어둠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진짜 잃은 게 뭔지 깨닫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한강변 고급 아파트에서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은행 앱에 7만 달러 약 9천만 원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돈은 내 마지막 자산, 해외에서 모은 복수 자금의 일부였다. 대상은 한강에너지라는 가짜 회사, 실제로는 어머니의 재벌그룹 한성그룹의 비밀 자회사. 그들은 전력 공급을 장악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이용해 강남의 그 저택을 타깃으로 삼았다. 전원이 끊기는 건 30분 후, 자정에.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디너를 즐기는 바로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하필 크리스마스? 엄마의 말 때문이었다. 크리스마스에 넌 오지 마.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나는 한성그룹의 장남, 한준호. 아니, 이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자 5년 전.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그룹의 횡령 스캔들을 대신 뒤집었었다. 감옥에서 3년을 보낸 후 풀려나 보니 가족은 나를 버렸다. 동생은 상속을 독차지했고 엄마는 나를 가족의 치욕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 진짜 비밀은 더 깊고 더 더러웠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복수는 시작됐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지만 내 마음속은 영원한 겨울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돌아온 지 2년. 라의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조용히 자금을 모았다. 7만 달러는 그중 일부. 나머지는 더 큰 계획을 위해 아꼈다. 복수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스며드는 독이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버지, 한성그룹의 회장 한태주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공식 발표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 나에게 속삭였다. 준호야, 그룹의 비밀을 지켜라. 내 동생이, 아니, 모두가 엮여 있어. 그 비밀은 그룹의 해외 펀드 세탁. 수백억 원의 돈이 세탁됐고 그 중심에 엄마와 동생, 한지훈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했고 그 대가로 살해당했다. 나는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졌다. 준호가 횡령을 주도했다.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다. 엄마의 지시였다. 그녀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족의 명예를 지켰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3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풀려난 후 가족은 나를 무시했다. 동생 지훈은 형,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내가 약해서야 라고 비웃었다. 엄마는 더 냉정했다. 준호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가족에서 사라져 그날 나는 맹세했다. 그들을 파괴하겠다. 하지만 어떻게? 돈도 권력도 없는 내가? 미국으로 도피한 나는 IT 전문가가 됐다. 블록체인과 해킹을 배웠다. 한성그룹의 약점은 에너지 부문. 그들은 재생에너지를 명분으로 전력망을 독점했다. 나는 가짜 회사를 세우고 내부자를 매수했다. 7만 달러로 그들의 스마트 그리드를 해킹해 특정 지역 강남의 한성저택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의 진짜 복수는 비밀을 폭로하는 거였다. 아버지의 죽음, 세탁된 돈,
그리고 엄마의 진짜 얼굴. 자정이 다가오자 나는 모니터를 지켜봤다. 뉴스 속 크리스마스 축제, 사람들이 웃는 얼굴. 그리고 갑자기 강남 지역 블랙아웃. 한성 저택의 불빛이 꺼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엄마의 충격, 지훈의 공포.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준호 씨. 일이 성공했어요. 내부자의 목소리.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한성그룹 저택 크리스마스 블랙아웃, 테러 의심기라는 헤드라인이 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나는 이미 국경을 넘었지만 마음속 불안이 싹 텄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에 뭐가 기다릴까? 복수의 뿌리는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됐다. 어렸을 때 나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한성그룹의 장남으로 모든 게 내 것이었다. 지훈은 항상 그림자였다. 엄마, 왜 형만, 그의 질투 어린 눈빛을 나는 알았지만 무시했다. 아버지는 공정했다. 준호야, 지훈이도 내 동생이야. 함께 가자.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그녀는 야심만만했다. 그룹의 부회장 자리까지 오른 그녀는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당일, 나는 병원 복도에서 엄마를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준호야, 이제 내가 그룹을 이끌어야 해.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며칠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 한태준 회장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횡령 증거가 그 모든 게 나를 가리켰다. 나는 충격받았다. 엄마, 이게 무슨...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희생해야 해. 가족을 위해. 감옥에서 보낸 날들, 나는 편지를 받았다. 지훈의 편지. 형,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그 편지는 불태웠다. 풀려난 후 나는 엄마를 찾아갔다. 강남의 그 저택. 왜 나를 버렸어? 엄마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내가 강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이제 지훈이가 후계자야. 그날 나는 알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도구로 썼다. 미국에서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블록체인 추적으로 세탁된 돈의 흐름을 따라갔다.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다시 서울. 그 돈은 지훈의 해외 사업으로 위장됐다.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 아버지의 죽음은 엄마의 지시. 그녀는 이혼 위기에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지훈을 후계자로 만들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은행 기록, 심지어 녹취록. 복수의 두 번째 단계, 언론 유출. 나는 익명으로 자료를 팩트체커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한성그룹의 로비. 그래서 나는 직접 움직였다. 크리스마스 블랙아웃은 경고였다. 이제 본격 전쟁. 블랙아웃 후 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주가가 5% 하락, 언론은 테러로 몰아갔다. 지훈은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나는 베를린의 작은 호텔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다음 타깃 든 지훈의 약혼녀, 재벌가 딸 김서연. 그녀는 내 옛 연인이었다. 5년 전 그녀는 나를 버리고 지훈에게 갔다. 준호 오빠, 미안하지만 내가 범죄자잖아. 서연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완벽한 삶을 과시했다.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접근했다. 오랜 팬으로. 대화 속에서 그녀의 불만을 캐냈다. 지훈 오빠는 항상 바빠.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못 보내. 완벽. 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안했다.
한성그룹의 내부 자료 세탁 증거 일부. 이걸 폭로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탐욕이 이겼다. 그녀는 자료를 받아들고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배신자. 폭로 당일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왔다. 새로운 시작. 한성그룹 진실, 주가 폭락. 지훈은 분노했다. 누가? 서연, 그들의 약혼은 깨졌다. 하지만 엄마는 움직였다. 그녀는 나를 추적했다. 준호야, 내가 한 짓이야.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엄마, 아직 시작이야. 그녀의 다음 수는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나의 옛친구를 매수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베를린 거리에서 검은 차가 나를 쫓았다. 나는 도망쳤다.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엄마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마키아벨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하지만 모든 걸 파괴하는 여자. 서울로 돌아온 나는 크리스마스 후 일주일 만에 첫 대면을 준비했다. 장소는 아버지의 묘지. 눈 쌓인 산책로, 차가운 바람. 엄마가 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다. 고급 코트, 완벽한 메이크업. 준호야, 왜? 나는 증거 파일을 내밀었다. 아빠를 죽인 거, 나 알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사고였어. 거짓말. 녹취록을 재생했다. 그녀의 목소리, 태준 씨를 제거해야 해. 지훈이를 위해. 엄마는 무너졌다. 준호야, 내 아빠는 나를 배신했어. 다른 여자, 다른 자녀. 너도 알잖아, 트위스트. 아버지에게 사생아가 있었다. 아니, 지훈이 사생아였다. 엄마는 그걸 숨기기 위해 모든 걸 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왜 나를 희생시켰어? 내가 장남이었으니까. 내가 강했으니까. 그 대화 후 나는 지훈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창백했다. 형, 서연이, 내 지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아, 내가 사생아라는 거 알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왜 이제야?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고 테이블이 뒤집혔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엄마의 함정. 한준호, 체포한다. 블랙아웃 테러.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는 길, 나는 웃었다. 계획대로. 나는 이미 증거를 유출했다. 다음 날 전국 뉴스, 한성그룹 횡령 스캔들, 회장 살해 의혹. 그룹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재판은 소란스러웠다. 변호사는 없었지만 증인들이 나타났다. 내부자, 서연, 심지어 지훈. 그는 증언대에서 무너졌다. 형은 무죄야. 엄마가 원만한 법정에서 나를 노려봤다. 준호야,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가벼웠다. 6개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룹은 해체됐고 엄마와 지훈은 모든 걸 잃었다. 출소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텅 빈 마음. 서연이 찾아왔다. 오빠, 미안해. 나도 속았어.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복수의 잔재. 크리스마스 새해, 나는 다시 그 저택 앞에 섰다. 이제 폐가. 엄마는 홀로 살았다. 준호야,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에 들어서자 테이블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늦었지만 나는 앉았다. 엄마, 왜 나를 그렇게 했어? 그녀는 울었다. 내 아빠의 사생아가 지훈이 아니야? 너야, 준호야. 내 진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내가 한성의 피를 이어받길 바랐어.
김에거 트위스트. 나는 사생아. 엄마는 나를 이용해 혈통을 속였다. 복수는 내 뿌리를 파괴한 거였다.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엄마의 고백, 그녀의 젊음, 아버지의 배신, 나를 입양한 이유. 준호야, 사랑했어. 하지만 그룹을 위해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오도 사라졌다. 나는 떠났다. 미국으로. 새로운 삶. 1년 후 뉴스에서 봤다. 엄마의 자살. 지훈의 실종. 나는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그들을 죽였다. 하지만 후회. 조금. 크리스마스에 나는 불을 켰다. 작은 아파트에서. 엄마, 미안하지만 어둠은 남았다. 복수는 승리지만 영원한 상처. 결말은 비극적. 나는 자유지만 가족을 잃었다.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엄마의 희생. 내 복수. 논쟁의 여지가 있다.